자, 이제 오늘로써 총선이 28일 남았습니다. 총선이 28일 남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막말주의보입니다. 실제 여야 대표도 지금 막말주의보와 관련돼서 경계령을 내렸는데, 저는 좀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이해찬이 어떻게 막말 경계령을 내립니까? 어떻게 언행 중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관련된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본인의 지역구 개항에 가서 이찍이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주말 내내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들겠냐고요. 너는, 이재명은 이란 생각 안 들겠냐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참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어제 민주당의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 언론들이 도태우 후보로 좌표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공천에 탈락시키려고 난리법석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줬기 때문에 지금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됐습니다. 자,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요, 민주당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국민 눈높이는 고무줄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도대체 뭡니까? 네? 전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공천받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변호해줬던 변호사들도 지금 공천을 받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민주당의 국민 눈높이는 뭐예요?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자,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국민 눈높이가 고무줄인가 물어보는데요. 민주당은 고무줄이라도 있습니까? 고무줄 찢어지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부겸.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와 관련돼서 한동훈 꽤 멋졌는데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관위 회의가 열렸고, 그 공관위 회의로서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가 됐는데, 그걸 두고 지금 김부겸이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꽤 멋졌는데 실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김부겸한테 물어볼게요. 민주당은요, 공천이 이재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네? 아니, 지금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를 누가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공관위가 한 겁니다. 왜? 공천이니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지금 김부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꽤 멋졌는데 실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저는 김부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이 공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하십시오. 앞뒤가 맞는 말. 네? 국민의힘은요, 시스템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뭐 한 겁니까? 공천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와 관련돼서 정말 비판을 하고 싶다라면 국민의힘 공관위를 향해서 비판을 해야죠. 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특히 선대위원장이라는 김부겸이가 스스로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것밖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기승전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막아보고자 뭐 하는 겁니까? 여론몰이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 현재 뉴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정봉주 아니겠어요.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야, 다시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계속 들려드려야죠. 혹시나 못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아, 그거는 아니, DMZ에서 그 발목질에 제거 운동을 해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진짜 와 저는 다시 들어도 열이 너무 받아요. 아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상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하하하하 웃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경선에 올렸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정봉주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정중히 사과한다. 관련 영상도 삭제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과문 어디에 올린 겁니까? SNS에 올린 겁니다. SNS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는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사과라고요. 삭제하면 끝입니까? SNS 사과문 올리면 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정봉주가 사과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목함질의 용사들은요. 연락도 사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정봉주는 누구한테 사과했는지 밝혀야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정봉주는 입장 밝혀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더 웃긴 건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요. 이재명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대요. 아주 많은 세월이. 사실상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아유, 세월 이쯤 지났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2017년 발언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장예찬 후보와 관련돼서는 왜 사퇴하라 그랬어요? 장예찬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왜 부적절한 사퇴하라 그랬습니까? 자, 정봉주의 저러한 망언 몇 년도냐? 2017년입니다. 장예찬 후보의 이런 SNS 글 언제냐? 2015년이에요. 그러면 왜 2015년 글은 문제 삼으면서 2017년 글은 세월이 많이 지났다며 문제 안 삼는 겁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네? 아니 시간 순서 구분 안 돼요? 2015년이 더 옛날이고 2017년이 덜 옛날이라는 것. 아니 2015년의 문제는 사퇴하라면 노발대발했던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인데 2017년에 대해서는 아유 그거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라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이 태도. 이게 앞뒤가 맞냐고. 네?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2017년 발언이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라 그럴 겁니까? 국민을 벌레로 표현한 것. 이건 뭐라 그럴 겁니까? 이거 언제냐면요. 올해 1월 4일이, 올해 1월 14일입니다. 네? 올해 1월 달이라고요.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오래된 게 아니네. 올해네, 올해. 불과 몇 달 전이네요. 이거 뭐라 그럴 거냐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방송에 집중하세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그 막말이에요? 험한 사람들은 말 험하게 쓰면 뭐 아니 그게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걸 덮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포장지 깔고 있지만 절대 그 포장지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은 이 정봉주 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용서할 수 있을지, 과연 그와 관련돼 덮어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세월이 지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왜입니까? 민주당이 2015년에 있었던 장예찬 후보의 발언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갖고 온 겁니다. 2015년에 문제 있었던 것.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정봉주가 조계사 신도를 폭행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계사 신도를 폭행한 영상. 자, 제가 그 영상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민주당 분들이, 우리 또 개딸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계종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이 조계사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가 하면 한 신도에게는 폭행까지 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과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
과거 행적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경석 기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과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 씨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기 위해 그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신도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충돌을 빚었습니다. 어디가 김정은이에요? 맞아, 이분이 김정은이라 했구나. 정 씨는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조계사 직원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람 불면 우리 집 찾아가자고. 아저씨길이야 이거? 아저씨길이야? 인터뷰를 해요? 왜 당신이 밀고 그래요? 밀고 가라니. 정 씨는 또 조계사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일삼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 얼굴 쳐다보는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서 협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기자회견을 해? 너네 종무실 준비하고 있어. 정 씨의 과격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붙잡는 할머니를 길바닥에 내팽개쳤고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봐요. 밀지 말고 가세요. 주위의 도움으로 일어선 할머니에게 재차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밀어봐. 밀어보라고. 정 씨로부터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할머니는 현재 엉덩이와 허리 쪽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이재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봉주의 과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정봉주한테 저렇게 밀렸던 할머님 전치 3주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1심에서 법원이 정봉주에게 70만 원 벌금형 때렸어요. 자,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한테.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정봉주의 말에 대해서 네,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런 영상을 보고도 이재명이 아주 많은 세월을 지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거예요. 민주당이 막말 정봉주와 관련돼서 윤리감찰에 착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윤리감찰은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윤리감찰단이에요. 거기서 지금 정봉주에 대한 윤리감찰을 착수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막말 대장경 속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봉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과연 어떤 소식이 들릴지 잘 지켜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정봉주가 컷오프가 된다, 정봉주 공천이 뒤엎어진다,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릴지, 과연 개딸들은 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